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최근 대구시가 공고한 도시철도 엑스코선 기본 계획안에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 지역은 엑스코선이 경북대와 엑스코를 연결해서 도시철도 접근성이 크게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대는 인근 두 개역이 모두 학교에서 멀어졌다고 하고 대구 종합유통단지 상인들은 엑스코 없는 엑스코선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슈톡에서 주민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엑스코선 기본 계획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7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 방향으로 서대구 영업소부터 차간 간격 좁힙니다. 이어 금호분기점까지도 속도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반대 창원 방향으로는 금호분기점 구간 서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경산 나들목 일대로만 속도 잠시 줄이겠고 중앙고속도로는 부산 방향과 춘천 방향 모두 어려움 없이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조심하셔야 할 구간 있는데요. 달성 나들목에서 화원 방향입니다. 달성 나들목 내리자마자인데요. 2.5톤 화물차에서 적재물이 쏟아져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달성 나들목 화원 방향으로 달성 나들목 내리자마자 적재물로 인해 구간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태평로는 교동내거리에서 대구역 내거리 방향으로 교동내거리 30m 지난 지점입니다. 가장자리 차로 쪽으로 차량 6대가 정차하여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준비 중이고요. 검단로는 검단내거리에서 복현 오거리 방향으로도 답답한 모습 보입니다. 명동로는 대봉교에서 건들바위 내거리 방향 서행으로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동북로는 복현 오거리에서 연암내거리 방향으로도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아침은 쌀쌀하지만 낮 기온은 9도에서 13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2도, 구미 11도, 포항은 13도로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 다가오는 주말엔 비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대구와 경북 남부 쪽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양은 적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0.4도, 습도는 85%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8시 32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이 특별법의 2월 국회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어제 열렸는데 네. 일단 심사 결과 계류시키기로 했습니다. 어제 교통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 토지보상 시점을 앞당기는 근거 등이 담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이 두 건뿐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좀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것으로 알려진 이 교통법안 심사소위원장 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기부대 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 기부대 양여 원칙을 어기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어서 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강력히 나왔다. 이런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월 통과가 어렵게 됐는데 3월에는 그럼 통과가 가능할까요? 네, 이 부분도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지역의 정치권에서는 이 3월에는 통과가 가능하지 않겠냐 기대를 하고 있긴 한데 현재 이 부산 정치권 쪽에서 요구하는 게 이 조기 착공을 위한 신속한 보상 추진, 이 주변 개발 예정 지역 범위 2배 확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는데. 정부도 이 가덕도 신공항 사업 속도를 높이고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는 이 방안에 대해서는 이 긍정적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주변 개발 예정 지역 범위를 2배로 확대하자는 주장은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네. 이 차기 소위원회 일정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는 3월 8일 이후로 다시 열기로 하게 됐는데 이때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정치권이 이 부산 지역의 정치권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네. 이 부분이 3월에도 이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3월에는 뭐 통과가 가능하도록 정치권에서 좀 힘을 모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오후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를 방문한 뒤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 마련되어 있는 기업 공간을 찾아 추모벽 앞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했습니다. 예. 홍 시장은 추모를 마친 후 현장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함께한 대구시청 관계자에게 유가족들의 요구사항과 팔공산 동아지구 상인들이 추모공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물은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네. 앞서 홍 시장은 순수해야 할 추모 행사에 민주노총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시민단체까지 모이면 정치투쟁의 장소로 변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시장이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참배를 했기 때문에 내일 열릴 예정인 추모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에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20여 년이 지난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이제 와서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재차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렇지만 홍 시장의 이런 발언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기 희생자 참사 대책위원장은 추모 행사는 정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어떤 정파에도 속한 바 없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활용할 계획이 전혀 없다. 희생자들 지위가 지난 20년간 유지해온 일관된 취지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정의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통해서 지하철 참사 20주기에 위로를 전하고 함께 기억하고 있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아온다면 대구시를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반겨도 모자랄 판에 정치투쟁 운운하면서 때를 쓰니 참 가관이다 이렇게 비판을 네. 했습니다. 소식을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 지주사인 포스코 홀딩스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포스코 홀딩스 이사회가 열렸는데 주소지 이전권을 논의했지만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네. 3월에 개최할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 이사회에서 합의점을 도출해야지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되게 되는데 어제 회의에서 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20일 다시 이사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네. 오는 3월 17일 주주총회가 열리는데 이전까지는 좀 합의점을 찾아야 이 주소지 이전 역시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포항 시민들이 이제 반발하니까 2023년 3월까지 다음 달까지 포항으로 본사 주소지를 이전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하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주소지 이전과 더불어서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을 포항에 두고 또 이 포항시와 지역 상생협력 및 투자 사업을 협의하기로 지난해 2월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포스코홀딩스 쪽에서 소재지를 포항으로 이전하더라도 직원은 포항에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네. 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주소지만 옮기겠다 이렇게 밝힌 거죠? 맞습니다. 연구시설과 인력, 조직들은 그대로 서울에 두고 이 주소지만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때문에 이 포항 시민들로 구성된 이 범시민 대책위원회 쪽에서는 이 직원들이 포항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네. 이 주소지 이전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면서 이를 촉구하는 시위를 서울의 대통령실과 포스코 센터 앞에서 가지기도 했는데 포스코와 포항시와의 이 갈등 이 문제도 우리 지역에서 좀 풀어야 될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기자의 뉴스톡 여기까지입니다. 두 기자의 이슈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구의회에서도 엑스코선의 노선 변경과 역사 위치를 조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었는데요. 도시철도 엑스코선 기본계획안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엑스코선 노선도를 보면 이 범어동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이 주요하게 도시철도 사각지대들을 통과하는 선으로 나왔습니다. 예. 2020년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당시의 정류장을 보면 수성구민운동장에서 시작해서 범어,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겠지만 MBC 내거리, 동대구역, 평화시장, 대구시청 별관, 경북대학교 엑스코, 금호 워터폴리스, 이시아폴리스까지 10곳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안을 보면 이 대구시청 별관과 평화시장 사이에
공고내거리 역사가 추가가 됐고요. 이 평안시장역이 들어설 파티마병원 삼거리에서 대구시 이 상격청사 사이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점 때문에 역사가 한 개 추가가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상격청사와 경북대학교역은 복현오거리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한 안이 나왔습니다. 자, 노선도와 역사가 이제 어디에 들어오는지 공개되면서 좀 희비가 엇갈리고 또 반발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엑스코역 위치를 두고 반발이 좀 큰데요. 3년 전에 엑스코선 예타 통과 당시 때부터 엑스코 옆에 엑스코역을 건설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에 공개된 엑스코선 기본 계획안에는 엑스코역이 엑스코와 지도상으로는 직선거리로 350m 그리고 도보거리로는 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500m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교통공사는 엑스코역과 관련해서 건설비 부담 그리고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이번 기본 계획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역은 복현오거리 방향으로 400m 이동을 하게 됐고요. 네. 경북대와 가장 가까운 시청별관역도 기존 계획했던 경북대 서문 인근에서 경북대 국민체육센터 쪽으로 300m 옮겨집니다. 경북대는 정거장 위치가 바뀌면서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경북대역의 경우에도 경북대 내부를 통과해서 노선 길이를 줄이는 방향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산격청사와 삼성 창조 캠퍼스 등 주변 지역 교통 수요 그리고 접근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노선을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엑스코나 바로 옆에 이제 종합유통단지는 그동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게 큰 약점이었는데 이 엑스코선도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네요. 네, 애초에 엑스코선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이 종합유통단지와 엑스코의 접근성 해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업체가 있고 거기다가 이 마이스 산업의 경우에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도시철도로 한 번에 좀 이동 가능해야 한다라는 요구였거든요. 사실 이 부산에 이 전시관인 이 백스코 역에 가면 바로 역사로 올라가면 백스코가 눈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나오면요? 네. 그런데 이 엑스코의 경우에는 이렇지 못하다면 애초에 취지를 좀 어긋났다라고 하는 건데 이 때문에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도 재검토를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제 열렸던 대구시 의회에서도 김지만 대구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취지에 맞게 엑스코를 지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접근성에 대한 어떤 반발이 좀 큰데 자, 엑스코역 위치에 반발하는 이유를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종합유통단지 관리공단의 김상출 이사장 지금 연결되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현재 대구시 기본계획에 나온 엑스코역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엑스코 역이 엑스코 없는 엑스코 역으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네. 지금 현재 초당의 기본 설계가 대구 엑스코와 유통단지 25만 평 내에 있는 엑스코와 위에서 엑스코 하면서 이 역사를 이 교통을 엑스코 역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네. 지금 엑스코와 지금 현재 대구시 노선에 보면은 현재 엑스코와 거리는 400m에서 500m 사이고 그 중간에 횡단보도 신호등도 2개나 있고 이거는 정말로 엑스코 없는 엑스코 역을 만들어서 지금 초당 설계에서 완전히 우리가 했는가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엑스코 역사가 그러면 어디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엑스코는 글자 그대로 엑스코와 엑스코 지금 현재 옛날에는 서간이 있었고 지금 동간이 개관했거든요. 네. 엑스코와 서간 동간 중간으로 그렇게 통과되고 그 엑스코 서간 중간에 역사가 돼야만이 이 엑스코도 살고 대구에 유통단지 25만 평 전에 입주자라든지 거기 뭐 여러 종사자들이 10,000명이나 종사하고 있는데 지금 2,800개, 3,000개 있다가 2,800개로 줄어서 나가는 2,800개 업체가 네. 우리가 25년 동안 이게 참 이 엑스코 역 하나 보고 영업을 적자 보면서도 계속 영업을 해왔는데 현재 이 노선 문제로서 전체 엑스코에서는 우리 뭐 전 직원들이라든지 유통단지 입점에 있는 대표님들 전체가 지금 현재 엄청나게 열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사장님. 대구시가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유통단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은 하셨나요?
뭐 여러 가지 구도로도 하고 어제 김지만 의원한테도 뭐 이야기해서 어제 5분 발언을 시정 5분 발언도 하고 뭐 엑스코 이상길 대표도 하고 이래서 이제 시장님이 조금 움직여서 뭐 재검토 하락하는데 지금 예타 15%가 지금 뭐 초과된다고 예. 이 뭐 선로 변경은 좀 어려운 걸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역사보다는 선로 변경이 우선이지 선로를 50년 대계로 보고 선로를 만들어 놔야지 그다음에 역사 만드는 건 차원 문제거든요. 네. 그 역사는 언제든지 말씀드렸지만 선로는 한 번 해놔보면은 변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대구시의 적자가 뻔하게 보면서 공무원들은 안이한 생각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만들어 놓으면 끝나는 식으로 하고 저는 대구 유통단지가 아니고 대구 시민 한 사람한테 이거는 아니라고 전 절감하고 있거든요. 네네. 역사 선로를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구종합유통단지 관리공단 김상출 이사장이었습니다. 현재 엑스코선 위치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강경하게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엑스코역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 지금 예산이 얼마나 추가되는 건가요? 네, 앞서 언급했던 엑스코 동간과 서간 사이에 역을 만들면 이 추산되는 추가 비용이 321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 철제 차륜 AGT가 주행할 수 없는 이 급곡성 구간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이 추산한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이후에 토지와 건물 매입을 위한 추가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비 증가폭이 예비 타당성 조사 재평가 대상이 되는 15%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엑스코는 총 사업비는 당초 6,71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7,805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인데요. 공공내거리역 신설 그리고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다면 9.7% 정도 증가하는 셈입니다.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변경하게 된다면 추가 부담이 든다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인데요. 네. 대구시는 문제가 제기된 엑스코선 접근성 문제를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예산이 15% 정도 넘어서게 된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15% 안에서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AGT로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늘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차량인가요? 네, 이게 엑스코선은 3호선과 같은 지상철인데 이 모노레일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당초 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예. 이 대구시가 현재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이 차량 제작사인 일본 히타치사에서 국내철도안전법에 나와 있는 차량 형식 승인을 면제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이 정부가 거부하면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입하게 된 AGT 방식은 새로 된 바퀴, 이 철제 차륜이 궤도 위를 달리는 이 경전철 방식입니다. 네. 대구시가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최종적으로 이 경전철 방식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AGT를 그럼 먼저 도입한 다른 지자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에서 지금 현재 운행 중인데요. 대구 도시철도 3호선에 도입된 모노레일처럼 교각위를 달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현재 국내에서 철제 차량을 생산하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요. 철도안전법에 따른 차량 형식 승인을 받고 또 납품을 직접 하기 때문에 도입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국내 기술로 제작하기 때문에 도입 이후에도 유지 관리가 수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으로 주민 공청회도 하고 또 지역사회 의견을 모아서 최종안을 확정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잘 진행이 될까요? 네, 대구도시교통공사는 우선 27일 북구 엑스코 서관에서 철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28일과 그리고 다음 달 2일에는 동구, 북구, 수성구청 등지에서 지역주민 설명회를 열고 변경된 엑스코선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네. 이후에는 국토부 기본계획 승인을 거쳐서 2025년에 착공할 예정인데요. 빠르면 2029년 준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이번에 변경된 계획안이 또 나온 것도 결국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지 않기 위해서 짜낸 안이었는데 저는 1호선에 신천역이 떠오릅니다. 네. 그 괄호를 치고 여기에 경북대 입구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사실 엑스코역뿐만 아니라 경북대도 지금 이동된 변경한 안을 보면
이 경북대 북문과 500m 가까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이 의견을 모으고 지혜를 짜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역민들의 편의성이 참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야 경제성도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기자의 이슈톡 오마이뉴스의 조정훈 기자,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길 가다 보면 길고양이에게 이제 밥을 주는 캣맘들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눈살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 보시고 대구 달서구에서 길고양이를 위해서 공공급식소를 설치하고 있다고 하네요. 서유리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달서구는 대구시에서 인구수도 반려동물 수도 가장 많은 군데요. 길고양이가 많아지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청 담당자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청 경제지원과 동물관리팀장 이창규입니다. 요즘 주택가에서 무분별하게 먹이가 제공되면 길고양이 개체수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생활 민원이 발생하고 또는 캣맘과 이웃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환경을 개선하고 개체수 조절을 위해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은 장소에 공공급식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급식소를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현재 14개 공공급식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공급식소는 관리 봉사자가 별도로 있고요. 주민 및 유가기관의 동의가 이루어진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도원고등학교, 도원근린고등학교 외 5개소가 있고요. 2021년도에는 달서시장 등을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5개소를 저희가 설치 운영 총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급식소 운영과 병행하고 있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개체수 조절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몸무게 2kg 이상인 길고양이로 포획 후 중성화 수술을 하여 일정 기간 동물병원에서 보호 후 포획 장소로 방사합니다. 올해는 2월 15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약 550두 정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길고양이와 관련된 민원이 많았나 보네요. 네, 그 길고양이 민원이 정말 많았는데 현행법상 별도로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양측을 중재하는 것이 또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고양이는 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도심 속 동물이라는 점을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네. 저는 경원고등학교 내에 있는 공공급식소에 다녀왔습니다. 현장 모습과 달서구청 경제지원과 김종철 주무관 얘기 들어보시죠. 쏘미야! 쏘미! 지금 그 길고양이 부르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쏘미야라고 부르면 요 근처에 있으면 야옹 그러면서 달려오는데 지금 야옹 소리가 안 나는 걸로 봐서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고양이 사료인가요? 네, 맞아요. 사료는 그러면 좀 어떻게 마련을 하시는 거예요? 대구 고양이 보호협회에서 기부를 받기도 했고 제가 사비로 마련할 때도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모금 활동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좀 갖다 놓으면 고양이들 알아서 먹으러 오나요? 네.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고양이들이 와서 먹고 갑니다. 제가 출근을 해서 아침에 보면 사료 그릇이 다 비워지고 없습니다.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통한 환경 내에 적절한 길고양이를 서식함으로써 사람과 고양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중성화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길고양이가 많은 지역은 별도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성화를 위한 길고양이 포획에 어려움이 많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 포획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도 2월 말에 2명을 채용해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과 길고양이가 공존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급식소라 참 특별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쏘미라는 고양이를 비롯해서 이 길고양이 몇 마리는 인근에 있는 야산에 있다가 학교 쪽으로 내려와서 사료를 먹는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간 날은 아쉽게 만나진 못했지만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교내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된 후에 이제 다른 학생들이 가서 사료도 챙겨주고 또 고양이와 교감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정서 함량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네요. 네, 경원고등학교 교사에게 직접
직접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고양이 공공 급식소가 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고양이를 좋아하고 특별히 더 좋아하는 친구들이 애니멀럽이라는 동아리도 개설을 해서 길고양이 돌봄과 함께 동물권에 대해서 고민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고양이를 돌보기 시작한 건 고양이들이 학교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밥을 주고 해야겠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고 밥을 주면서 고양이들이 더 이상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게 되면서 환경이 더 깨끗하게 개선이 되고 정비가 됐습니다. 그 외에 또 좋은 점은 없을까요? 저희 학교에서 매년 달서구청에서 실시하는 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신청을 해서 중성화도 같이 하는데 저희 출근할 때 보면 저희 학교 앞에 도로에서 길고양이들이 많이 로드킬로 죽어 있고 한데 그 중성화 사업을 하면서 고양이 개체수가 조정이 되면서 로드킬 당하는 고양이들이 줄면서 고양이 개체수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매 학생들과 함께 달서구청에 TNR 사업을 신청을 하는데 기간을 일주일밖에 받지 못합니다. 모든 신청하는 분들이 다 일주일을 받는데 일주일 동안 많은 고양이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TNR의 기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게 해주셨으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을 시작으로 고양이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들과 사람이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방법 점차 늘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자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12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으로 전망되고요. 최근 많은 눈이 내린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는 빙판길 안전사고에 계속해서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2월 17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